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 주가가요 연중 최저점을 하회하는 등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던 저가 종목들 중에서 약세장 속에서도 최근 화려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9포인트 하락한 2595포인트로서요 2600포인트를 하에 마감이 됐어요.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하락한 86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2.8%, 코스닥 지수도 2.4%의 낙폭이 심화된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요, 중국 증시만 한 주 동안 한 2.8%나 상승했네요. 제한 일본 증시와 대만 증시도 약세 마감이 됐어요. 특히요,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 지수가 2.7%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4.5%, 나스닥 지수도 새벽에 3.5%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5.6%나 낙폭이 심화됐고, 그동안의 미국 증시보다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였던 독일 증시도요 3%가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4.8% 낙폭이 심화됐죠.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약세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글로벌 긴축 우려가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새벽에 발표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요 1년 전보다 8.6%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8.3%를 상회하고요 41년 만에 최고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에 16일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금리 인상이 지금 0.5% 예상이 되는데 0.75도 가능하지 않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 6월과 7월에 이어서 9월에도요 한 0.5포인트 정도 금리가 올릴 걸로 전망이 되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금리가 올리면은 당연히 그렇죠? 이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 미국뿐이 아니라 유럽의 중앙은행도요 7월서부터 11년 만에 그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면서 유럽 증시도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에요. 자, 거기에 따른 경기 둔화도 계속적으로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 경제협력기구 OECD가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3%로 1.5포인트 정도죠 하향을 했죠. 자, 먼저요, 세계은행도요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발표한 4.1%에서 2. 그러니까 경기도 둔화된다. 이러한 부분으로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 한국은행 우리 국내에 9일에 발표가 된 거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을 했다. 그 이유는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걸. 그러니까 국내는 또 외국보다 미국보다는 좀 나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글로벌 긴축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유럽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넘어가서 3.16%죠.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자, 아까 중국 증시만 지난주 동안 그죠 2.8%나 상승을 했다라는데, 자, 중국이 상하이 일부 지역 재봉쇄를 한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나타났지만은 그죠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하고 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났다.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국내 증시도 그죠 뭐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겠지만은 중국 증시의 안정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미국 증시보다는 좀 안정된 하락이 제한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 내드리고요.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하락폭이 컸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의
핵실험 임박 소식이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죠. 거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 자, 요번에 북한에서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 학대회의가 열렸어요. 8일서부터 10일까지. 근데 이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핵실험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죠? 조금 완화가 이번 주부터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국내 증시가 약세 보인 이유는 반도체 부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 1위와 3위죠. 그러니까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군들이 약세. 삼성전자가 지난 한 주 동안에 4.5%, 그러면서 연중 최저점 하에 있죠. 또 하이닉스도 3.2%나 하락해서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지수보다도 낙폭이 되면서 시장을 좀 더 끌어내렸고, 또 6월 9일 두 번째 목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였죠. 자, 거기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좀 지수가 밀렸던 부분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이 회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자, 이 선물 만기 때는 또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일가 선물 옵션 만기인 9일 장 마감 단일가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크게 나왔지만 한 5천억 정도 나왔는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다 받아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저 주가를 낙폭을 크게 축소를 했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 어떠한 당일 이벤트로 수급이 한 번에 크게 나오면 그 다음날, 그렇죠? 또 반대 현상이 많이 난다. 우리가 지난 5월 말일날 윈도우 드레싱에 걸리면서 외국인들이 1조 원대 순매수를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물량이 출회됐듯이, 또 주가가 단일가에 올라갔던 부분이 그 다음날 다시 또 반납하듯이,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면은 6월 10일, 그러니까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던 부분을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간이 매수 들어왔던 부분 매도가 나오고, 또 낙폭이 컸던 부분 일부분은 반납하는 모습이 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서부터 매도세가 확대됐다. 그러면 이 시장을 주도하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조금 부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자, 보면요, 지난 금요일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8,500억 매도를 하고, 기간이 2,800억 매도죠. 코스피 시장 쪽에. 그러면서 한 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2조 1,000억대 매도를 하고, 기간도 6,000억. 5월 하순경에 좀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다 반납을 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시장은 전반적인 불안한 모습 요인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전체가 더 하락했던 북한의 핵 실험이, 그죠? 그러한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기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국내 증시는요, 지난 연중 저점이 2,550포인트죠. 그렇다면 이 코스피 연중 저점 수준에서는 조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하락폭을 하면서 좀 2,600포인트를 지키려는 노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보고요. 뭐 중기적인 관점은 계속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수가 3,300포인트대에서 지금 2,600m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세, 지금 어차피 약세장이고, 이 약세장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올해 내내, 그쵸?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거다. 단순히 주가가 그래서 계속 빠지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거기에 따른 자율 반등, 그래서 의미 있는 반등이 약세장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이 2,830포인트에서 한 2,950포인트까지 나타나서 지금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이 가격대에 굳이 따라가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의미 있는 반등이 뭐 2,830에서 2,950까지 나타날 때, 그때 비중을 줄이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 또 종목별로 보면은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태양광, 우리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올라왔으니까는 뭐 한 20%고 30%고 한번 줄여주는 게 맞다. 또 조금 종목별로 좀 강한 반등 나오는 건 비중 축소, 그렇죠? 어차피 약세장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일단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연중 저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꼭 시장 불안감 때문에 굳이 따라가면서 물량을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지난주 좀 특징주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보다 낙폭이 심했던 원인 중에 하나 반도체 약세죠. 삼성전자가 아까 말대로 연중 최저점을 해 있는데 그 이유는 지난 3일이죠. 우리 이제 주말에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죠. 실질적으로 반도체도 메모리 부분이 강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영향이 국내에도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여기다가 인텔의 경영진이 반도체 부분 수요 약화 경고를 해서 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주가인데요. 자, 그러면서 디램 가격도 지금 하락세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잠깐 언급했듯이 가격이 넉 달 만에 하락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조사 업체 이 디램 익스체인지하고 이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5월 PC 디램용 그렇죠? DDR4 8GB 디램이 고장 가격이 3.35달러로서 전달 대비 1.76%로 하락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요, 요건 이제 다올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한 부분인데 1분기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은 7% 내려갈 걸로 예상들 했지만 실질적으로 3%, 그러니까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예요. 또 2분기 평균 판매 단가도 한 4, 5% 정도 디램 가격이 하락할 걸로 보는데 최근 수급을 고려하면은 2%, 그러니까 하락은 하지만은 추정치보다는 적게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메모리는 수요가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되지만 공급도 왜냐하면은 이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수 세계 회사가 대부분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급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서 시장이 우려한 것만큼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진 않겠다는 이고 또 메리츠 증권이 삼성전자 2분기 이 반도체 부분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디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1%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출하량은 15%가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된다.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소폭 하락, 시장 추정치보다 하락폭이 작긴 하지만 하락은 하지만은 출하량, 매출이 물건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15% 증가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에서만 영업이익이 11조 4천억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1분기에 이어서 또 한 번에 역대 최대 규모가 형성이 돼서 실적이 반도체가 지금 수요 부진 우려는 있지만은 저는 역대 최대 규모의 2분기 실적이 예상된다. 이게 메리츠 증권뿐이 아니라 KB증권에서도요. 삼성전자가 올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이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삼성전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를 판다라고 봐야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지수가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모습이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안정세 하락이 멈춘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이 소재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소재주 3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솔케미칼, 솔브레, ENF 테크놀로지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 많이 약세 모습인데 이 소재주도 흐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소재주에서 우리가 이제 후공정이 좀 순환매 상승 기대하면서 후공정의 네페스죠.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삼성전자의 일봉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에 1,400원이 하락하면서 63,800원 연중 저점을 깨고 내려갔죠. 자, 외국인들이 930만 주 매도, 기간이 110만 주, 개인만이 1000만 주를 매수하는 수급 불균형이 크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 봤을 때 뭐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만은 크게 빠졌던 부분에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소재주들, 그렇죠? 자, 이것이 한솔 케미칼이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좀 일반적인 장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패턴을 상당히 좋아하는 게요. 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상승 전환될 때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동 평균선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상승할 때 보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저항을 받다가 돌파해주고, 그죠?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61선이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는 121선에 저항 받았는데 121선마저 돌파를 하고, 그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지지 삼는 그런 모습에서 이 121선이 지금 얼마입니까? 예, 한솔 케미칼이, 그죠? 이 7만 4, 아니다, 그러니까 24만 4천 원이네요, 그죠? 24만 4천 원대인데 그 정도 아니 그죠? 예, 24만 4천 원 정도. 지금 25만 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밑꼬리 정도 수준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고 또 거래량 감소하고 또 수타고 수급이 그동안 주가가 올라올 때 많이 매수한 외국인제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매수하면 팔아먹고 도망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개인들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한솔 케미칼 그렇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 ENF 테크놀로지도 그렇죠? 이거는 반도체 소재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데 단 시장이 삼성전자가 살아나면 시장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러한 부분 그 부분들이 좀 안정화돼서 좀 반등을 줄 때 오히려 이 삼성전자 이런 거보다는 소재 쪽 감심 갖고 자 넵에서 3년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전망이 많다 그랬어요. 자 지난 2월 달서부터 그렇죠? 예, 지금 한 넉 달째, 한 4, 5개월째 지금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그죠? 27,000원을 하단으로, 그리고 31,000원을 상단으로, 그러니까 29,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원 기준인데,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요, 수급이 뭐 이렇게 악화되는, 훼손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금 전반적인 삼성전자 악화로 인해서 동반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면은, 그죠? 안정을 취했을 경우, 아까 말한 소재주라든지 후공족, 패키징 쪽에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6월 8일이죠. 대규모로 수주를 했어요. 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한테 수조원, 한 4조에서 5조 원 정도의 단일 계약에서 맺었다 그러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날 주가가 한 3일간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그죠? 최대 규모의 수주가 났는데 또 연중 최저 수준까지는 주가가 빠졌는데 생각보다 상승폭이 반등이 강하지 않았어요. 또 수급도 보면은 최근 동안에 3일 동안에 개인들이 오히려 24만 주를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26만 주 매도, 기관이 한 1.6%. 그러니까 이 시장 영향을 받아서 호재성 재료가 나왔지만 수급으로 불균형으로 부담으로 오히려 상승폭이 크게 좀 떠야 되는 자리에서 좀 뜨지 못했다.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자, 하지만 아까 말대로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삼성전기 역대 최대 실적 요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주에서 8월 달에 삼성전자가 폴드폰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파인테크닉스, KG바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금 단기적인 영역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 롯데 관광개발. 자, 5월 한 달간의 제주도 국내 방문객이 한 130만 명 된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한 수준이라 그래요. 또 6월 1일서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 무비자 입국 제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본다. 그러면 카지노 실적이 크게 늘어서 최근에 카지노 종목인 파라다이스라든지 GK의 강원랜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자,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 기준 매출 기준 보면 호텔이 71%, 카지노가 한 20%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여행은 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도 관광객이 크게 증가해서 호텔, 그렇죠? 여기 보면은 5월에만 그렇죠?
26,796실의 객실을 팔아치워서 그죠? 129억의 매출액을 기록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래요. 또 카지노 부분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증가할 걸로 봐서 호전이 된다. 그러한 부분에서 롯데 관광개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가 저거 뭐 16,000원 밑에서는 크게 가격적인 리스크는 부담은 상당히 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엔터주들이 최근 모습을 만들어가요.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YG 엔터라든지 JYP라든지 그렇죠? 한번 엔터주들 리오프닝 이게 공연 재개가 되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하반기 이 공연 일정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10날 그죠? 금요일에 앨범을 공개를 하고 활동 재개가 되고 또 아마 하반기에 글로벌 투어가 아마 또 일정이 조만간에 또 발표될 걸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등에서 공연 재개에 따른 실적 성장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충분히 작년 11월 달에 고점 형성한 이후에 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 엔터주 그죠?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의외로 유통 쪽도 뭐 신세계라든지 현대백화점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일단은 뭐 리오프닝 수혜주에서 1등은 롯데관광개발, 2등은 엔터주 쪽으로 조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아까 말한 스마트폰 부품주죠. 삼성전기, 그죠? 연중 최저 수준인데 8일날, 그죠? 수조원대 수주로 인해서 좀 주가 상승했는데 수급이 개선이 안 돼요. 그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약간 더디겠지만은 아마 시장 안정되면은 이런 호재성 재료로 인해서 또 실적도 계속적으로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직도 전망이 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더폰 8월 삼성전자 출시 예정 그죠? KG바텍, 파인테크닉스 특히 파인테크닉스 최근 조정 받는 모습인데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한번 그래도 거래량 감소하고 또 의외로 주가는 최근에 14,500원대에서 14,400원으로 그죠?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수급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안 나요. 뭐 일부 개인들이 매수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다. 더 상승을 노리고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야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하이브라든지 그죠? 그리고 YG 엔터 그죠?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들을 거의 거치는 모습이어서 이러한 종목군들, 뭐 JYP라든 JYP는 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공연 재개, 분명히 엔터주들 리오프닝 수혜주로서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이제 저가 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돈은 어딘가지 계속적으로 몰려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가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작은 재료가 나오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20%대에서 상한가 진입하는 그러한 저가 종목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대성 엘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한가 들어갔다가 한 3일 조정받았다가 또 어제도 뭐 거의 상한가 수준 갔다가 한 19%인가요? 상승 마감했죠. 자, 그러면 최근 이제 옵토론텍도 삼성전기가죠. 이 카메라 모듈 수주권을 위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좀 이틀 조정.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러한 종목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도 뭐 대성, 엘텍, 액트로, LMS, 태고사이언스, 옵토론텍, 도화, 엔지니어링, 한창, 이눅스, FR텍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러한 종목군 중에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한번 뜬 거 보고 철저하게 이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잘못 들어가면 엄청 고생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 들어간다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처음 날 치고 갈 때, 그렇죠? 그래서 뭐 25%고 30%가 올라가면 상한가 들어가면은 한 30%나 20% 정도 한번 줄여주고 그러면 보통 추세가
그 다음날 보통 조정을 받는 경우가 한 70% 이상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2, 3일 받고 또 치고 가는 그런 종목군들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연속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갖고 있으면 30% 들고 또 조정 받다가 또 한번 치면 또 뭐 물량을 줄여주는 그래서 비중 축소고 단기적으로 한 2, 3일 조정 받을 때 그죠? 한번 뭐 철저히 들어가서 뭐 3%, 5%고 나오는 전략에서 저가 종목 좀 최근 화려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서 돈이 돌다가 저가 종목까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움직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 축소 관점 또 단기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한 3일 정도 내지 4일 정도 조정 받을 때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풍력조 우리가 이제 하나솔루션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근데 이제 하나솔루션을 만약에 30%를 줄였던 50%를 줄였던 나머지 부분은 끝없죠. 일단은 이 종목은요.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부각하려고 그런 자리매김을 충분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뜨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한번 맞고 빠지지 모르는 게 일부 줄여주는 게 맞고 근데 한번 빠져야지 해서 안 빠져주고 더 가면은 자리매김 우리가 BH를 한번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은 한번 올라갈 자리 조정받을 자리에서 한번 더 치고 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종목이다. 그런 종목은 일부 팔아서 나머지 부분은 끌고 가자라는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 그렇죠? 뭐 30% 50% 정도 줄였으면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말씀드려요. 풍력조 CS 인드라든지 상강 LNT겠죠.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그렇죠?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년간 면제해서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크게 증가할 걸로 봐요.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솔루션 또 풍력주에서는 CS 인드, 상강 LNT 줘보고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석유화학,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예대 마진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뭐 정유주라든지 화학주인데 그 중에 저는 화학주로서 아마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유가가 120달러예요. 아마 좀 계속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지금 3일 떴으니까 좀 따라가지 마시고 한 이틀 정도 조정 받으면은 한번 들어가자라는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리가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문자겠죠.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뭐 파인테크스 뭐 이번 주는 뭐 크게 재미는 없어요. LG도 한번 보내드렸었고 SFA 금요일에는 파인테크닉스 보내드렸죠.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해서 이거는 아마 좀 올라오면 줄여줘야 되는 거고,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근데 이제 철저하게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뭐 한 3%에서 뭐 한 5% 정도 나면은 좀 내는데 손절매를 항상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매매 내가 한 10번 매매해서 50% 수익을 났다라면은 매매할 때마다 5%씩 수익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2번에서 3번 매매해서 내가 50% 수익 난 것 중에 80%인 한 40%가 이 2번 매매해서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잘 될 때가 있어요. 한 10번 매매되면 거기서 수익의 왕점. 손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가 50%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매매할 때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번 매매 중에 2, 3번의 종목에서 내 손실을 크게 입힙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철저하게 그렇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손절가를 지키는 그렇죠? 그러한 전략. 그리고 또 그래야지 현금을 확보해야지 또 새로운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2, 3일 조정받는 특히 종목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단기 매매가 좀 조정인데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 조정받는 끝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내 생각 반대로 움직여도 그렇죠? 이 일정 반등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이게 크게 막 올라갈 때 따라가면 한번 빠져서 팔게 놓치면요 손실 금방 해서 팔지를 못하면서 항상 조정을 받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선 정도 수준에서 했다가 내 생각대로 여기서 치고 밑꼬리에서 해결돼서 크게 올라가면은 단기에 수익 크게 나고요. 반대로 이제 내 생각 반대로 더 좀 밀린다 해도 한번 반등을 줍니다. 왜 이미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더 빠진 부분이 된 그때 한번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와서 조금 지금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장세다. 그죠?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월요일날 걱정이 크실 텐데요. 뭐 연중 최저 수준이니까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들어가도 좀 무방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혼자 매매하는 거 상당히 힘들다 하시는 분들 유료 회원 안내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